안녕하세요, 웹스토리버입니다. 웹디자인 개발 기능사 두 번째 레이아웃 시간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웹디자인 폴더를 바로 VS 코드에서 열겠습니다. VS 코드에서 열어서 이쪽에다가 파일 하나 만들게요. 오른쪽 누르시게 되면 파일 만들 수 있거든요. 또는 요거 아이콘 클릭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레이아웃 a-2.html 이렇게 하나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느낌표 해주신 다음에 탭 누르시게 되면 독타입 문서가 완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언어는 K5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웹디자인 개발 기능사 레이아웃 그 다음에 A-2라고 처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라이브 서버 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저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쪽에 가서 두 번째 만들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A-1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두는데 PDF 디자인 보기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 가보시게 되면은 AU형은요 다 비슷하고 푸터만 조금씩 달라요. 약간 계속 그 다음부터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 완전 똑같네요. 그죠? 두 번째는 뭐 틀린 게 없네. 그죠? 메뉴 스타일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거기서 틀린 거고 이렇게 그대로 똑같습니다. 연습 한번 해본다 하죠. 연습 한번 해본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는요 보시면 div 태그만 이용해서 작업해 줬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젤크 박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 박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탭 해줘서 만들 거고요. 아이디는 랩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4개의 박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저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헤더라고 아이들 이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div 태그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헤더라는 태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시멘트 태그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의미가 없는 div 태그 영역을 잡기 위해서 썼던 태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이 div 엘리먼트는. 그래서 여기 헤더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표현한다고 되어 있죠. 가장 컨텐츠에서 헤더 부분에 루트 엘리먼트에서 헤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표현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이쪽에 MDN 사이트에 가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헤더가 뭐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헤더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시멘트 태그를 쓴 겁니다. 그래서 시멘트라는 게 의미가 있는 이런 뜻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헤더라고 써서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도 우리는 아이디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헤더라고 처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 슬라이드잖아요.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태그는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아티클이라는 태그를 써서 작업해 줄게요. 이렇게 아티클 써서 여기다가는 슬라이더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맨이란 태그를 써가지고 여기다가는 컨텐츠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푸터라고 써서 얘는 푸터라고 처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겁니다. 저번에는 그냥 의미가 없는 div 태그를 썼는데 이번에는 다 의미가 있는 시멘트 태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웹표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줬어요. 저번 시간에는 연습용이기 때문에 다 div 태그 쓴 거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줄 거고요. 여기다가 위에 가서 스타일 처리해줘가지고 전체 선택자 해줘가지고 여백 없애주기 위해서 작업해준다고 했죠, 요거.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필수적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처리해줄 거고요. 그
그 다음에 헤더, 그 다음에 슬라이더,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부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복사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복사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드 값은 1200 해서 여기다가 마진을 0, 오토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운데 정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블록 구조를 가운데 정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블록 구조를 가운데 정렬할 때. 그래서 우선은 그냥 외울게요. 외우지 않아도 그냥 쓸게요. 이렇게. 저번에는 그냥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블록 구조를 가운데 정렬이라고 제가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 태그들은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블록 구조랑 인라인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div 태그라고 되어 있는 이 div 태그나 이런 헤더 시멘트 태그 있죠. 이거는 블록 태그, 블록 구조예요. 그래서 박스를 나타낼 때는 이 블록 구조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또 다음 파트에 또 디테일하게 좀 작업하겠습니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헤더도 위드 값은 1200이고요. 그죠? 하이트 값은 100이고요. 그 다음에 BGC는 이쪽에다가 색깔은 여러분들이 뭐 아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슬라이더, 이미지 슬라이더도 위드 값은 1200이고요. 하이트 값은 여기 있는 하이트 값 확인해 보면 300이죠. 그 다음에 BGC 해줘가지고 여기도 색깔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죠? 여기다가 색깔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위드 값 여기도 1200 해줄 거고, 하이트 값이 200이었나요? 하이트 값은 200. 그 다음에 BGC 해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색깔 넣어줄게요.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헥사 코드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RGB 코드로 쓰는 방법이 있고, RGBA 코드로 쓰는 방법이 있고, HSB 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아마 이번에 좀 새로 나온 건데 OKLCB인가? 뭐 또 새로 나온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헥사 코드를 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거고요. 또 위드 값 1200에 하이트 값 100 BGC 해줘가지고 색깔 또 넣어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번에 다 했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엔 다시 헤더 부분 들어갈게요. 헤더 이쪽에다가. 그래서 헤더 들어가서 이쪽에는 헤더에다가 H1이라는 태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번에는 div 태그 썼잖아요. 이번에는 H1. 그래서 H1은 제목 태그거든요. 그래서 이쪽 로고 부분은 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목 태그를 쓸 겁니다. 뭐 이것도 제목 태그 안 쓰고 div 태그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의미상 사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로고 부분이 제목이라고 지정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 줄 거고, 로고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또 div 써서 클래스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앱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 이쪽에 주석 표시로 이쪽에는 헤더라고 처리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셨죠? 그럼 또 순서대로 해봐요. 로고 해줬으니까 이쪽에 헤더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는 로고 넣어줄 거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내비 해줘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 얘네들은 위드 값이 이번에는 1200 이렇게 처리해 줄 건데 1200 처리해 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에 1200을 처리해 줬어요. 1200 처리해 줬고, 근데 실제 헤더가 1300이 됐어. 그러면 이쪽에 있는 내가 뭔 소리 하고 있지? 1200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위드 값이 20% 이렇게 처리해 줄게요.
제가 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위드 값을 8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이트 값은 이쪽에다가 100픽셀, 여기도 100픽셀. 자식한테 있으면 부모는 없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지워줄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가려질 거니까 안 보일 거니까 이쪽에다가 BGC를 주면 여기다가 색깔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BGC 해줘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보시면 두 개가 됐습니다. 가로 정렬해 준 데다가 있죠? 그럼 부모 박스 가로 정렬해 줄 때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예전에는 뭐 이거 말고도 플롯이 하는 걸 이용해서 작업했는데 옛날 방법은 모르셔도 됩니다. 요즘 방법으로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끝. 그 다음에 슬라이더는 따로 할 거 없죠. 슬라이더는 색깔만 주면 되니까 여기는 색깔만 줘서 이렇게 로고, 내비 이렇게 슬라이더 처리해 줬고, 컨텐츠는 안에 3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주석 표시해 줘서 여기는 슬라이더, 그 다음에 여기는 컨텐츠 안에는 뒤에 박스가 3개. 그래서 여기는 클래스를 컨텐츠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여기는 클래스 컨텐츠 2, 그 다음에 여기는 컨텐츠 3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또 연습하고 있으니까 처음 했을 때보다는 분명히 조금 더 나아졌을 거예요.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복의 학습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컨텐츠 해줬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컨텐츠에 여기다가도 복사한다고 했습니다. 절대 치면 안 돼요.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3등분이니까 위드 값은 33.3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0.0001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티가 안 납니다. 3등분 된 것처럼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이트 값이랑 요거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컨텐츠 1한테는 색깔을 D1, D1, D1 이렇게 줄 거고요. 얘는 C7 이렇게 줄 거고, 여기는 BCBC 이렇게 줄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 박스 안에 3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하나, 2개밖에 없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작업하다 보면 이런 실수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컨텐츠 1, 2, 3가 있는데, 네, 어디 갔죠? 컨텐츠 1, 2, 3 해줘서 하이트가 200 해줘. 컨텐츠 1 실수한 게 없는데, 그죠? 어디 갔지?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내용을. 3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위드 값, 컨텐츠 3. 그죠? 여기 틀렸네. 복사를, 아휴, 이런 맙소사. 내가 왜 이게 틀렸지? 분명히 복사해서 쓴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이게 복사를 안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여러분들 이런 실수했을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네, 3개가 됐고, 가로 정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컨텐츠 1 해줘서 부모 박스한테, 플렉스는요 자식 부모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정리가 됐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제가 틀린 본보기를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요 똑같이 부터 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2번, 3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항상 소스는 깔끔하게, 그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녹화하다가 가끔씩 강아지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강아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푸터 1, 2, 3 작업해줬죠? 그럼 푸터 또 복사하셔가지고 이쪽에다가 푸터 1 이렇게 2번, 3번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는 위드 값은 20%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죠? 여기는 위드 값 60%, 그 다음에 여기는 위드 값 20%. 이렇게 엠밋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되고, 이런 식으로 상위 박스 때 플렉스 주시면 당연히 뭐 가로로 정렬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색깔 그럴듯하게 넣어주시고, 그죠? 넣어주시게 되면은 요번에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레이아웃이 완성이 됐어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좀 더 쉬워졌죠? 1이랑 2랑 비교해보면 시메트리 태그 쓴 거, 그죠? 1이랑 2를 비교해보면 시메트리 태그 쓴 거, 그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좀 더 빨라졌다는 거, 그죠? 이거를 20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주석 표시로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레이아웃은 금방 익혀지게 되고요. 사이트를 만들 때 레이아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레이아웃이 중요하기 때문에 레이아웃만 잘 잡을 수 있으면 사이트의 뭐 거의 다 50% 이상은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바니어까지 추가해서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만들 건데 아마 조금 빠르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 끊으면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죠? 타자가 느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타자 연습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엠미 코드로 단축키 쓰는 연습부터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죠? 저 정도 속도가 나와야지 시험장에서 가뿐하게 시험 보시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